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던 두 나라의 고위급 군사회담이 막을 내렸습니다. 기존 예상과는 다르게 북한을 자극하는 언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왜 그런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군사회담 메시지가 강경 일변도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 사실 그런 전망이 나왔던 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 금요일 날 27일 날 새벽에 서울에 왔죠. 예. 그런데 그 이전에 9월 달부터 좀 짚어보면요. 북한의 전략 폭격기가 NLL을 넘어서 동해 수역까지 비행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형태이지만 항모 강습단이라고 그럽니다. 항공모함을 위시해서 뭐 핵잠수함, 순양함, 구축함 7, 8척이 항모 강습단이 움직이는데 미국만이 이런 작전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례적으로 그 세 척이나 그러니까 세 팀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서태평양 세역에 진입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단 한 팀이라도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군사 능력을 가지는데 이러한 배경 때문에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한국에 오게 되면 아마 굉장한 대북 경고성 초강경 발언을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전망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있었는데 막상 27일 날 서울에 와서 오자마자 JSA를 방문했어요. 판문점 공동경비그런 그렇죠. 거기 가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CVID 원칙이라고 되돌이킬 수 없는 완전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하겠다. 이 발언은 지난주 초에 필리핀 클라크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아스러웠고 이런 부분들이 매티스 장관이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라고 했는데 지난 엊그제 토요일 날 그 SCM 한미안보협의체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죠. 예. 어쨌든 뭐 생각보다는 조금 더 화해 제스처 같은 그런 이제 입장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 보면 혼동스러울 수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요 바로 직전 뉴스에 미국 부통령이 또 최대 핵기지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움직임이 좀 양갈래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양갈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교적 한 수단 중에 하나가 전통적 의미에서 볼 때 외교적 수단 중에 하나가 군사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전쟁도 외교의 수단이거든요. 말로 해서 안 되면 국가가 전쟁을 행사하는 것도 외교적 수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기조가 최대한 압박과 관여라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면요. 대화 출구로 나오게 하는데 북한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 제재라든가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고통을 결국 마지못해 비핵화의 대화에 나와야 된다. 이런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병행하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어떤 핵기지 방문은 그런 큰 틀에서 봐야 되겠고요.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좀 좀 달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확대 장관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한국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군사 옵션이 정의가 뭐냐라고 하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했어요. 기본적으로 평화를 수호하는 것인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외교관들이 노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미국이 생각하는 군사 옵션이다. 이렇게 굉장히 사전적 정의에 가깝도록 그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이번 단기간에는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려는 측면이 있구나라고 그러니까 총론으로 볼 때는 어떤 압박을 통하고 어떤 한반도 그렇게 한국에 와서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한반도 안정 문제도 관련돼 있으니까 이런 어떤 이 종합적인 측면에서 발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티스 장관의 다소 좀 누그러진 메시지는 지금 상황도 상당히 좀 변수가 됐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래도 한동안 지금 좀 잠잠한 거 아닙니까? 한동안이라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굉장히 이례적이죠. 지난 9월 15일 화성 12형을 발사한 이후 9월 15일부터 40여일이 훨씬 넘도록 무력 도발을 하지 않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앞서 제가 27일 날 그 JSA에서
공동성을 발표할 때 그날 공교롭게 때 우리 흥성호란 우리 어선 예. 어떤 흥진호죠. 동해내를 넘어갔던 것을 6일 만에 자기들의 주장은 인도적인 견지다라고 해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미국이 화답이라도 하려는 듯 굉장히 낮은 톤의 언급을 해서 좀 사실은 그동안 앞서 언급했던 어떤 강도 높은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런 어떤 기존의 전망을 100%다 틀리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가져왔죠. 이렇게 엿새 만에 돌려보내는 거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잠잠했던 엿새 동안 우리 뭐 해군과 해경의 문제점 또한 그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 북한이 과거에 어떤 NLL을 어떤 조류라든가 넘었을 때 굉장히 대남 비난 방송을 과격하게 했었죠. 그런데 그런 언급조차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돌려보낸다라는 예. 측면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봐야 되겠죠. 예. 북한의 좀 이례적인 그런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서 김정은의 행보가 소개가 됐는데 화장품 공장을 갔다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모습을 좀 드러낸 거죠. 그렇죠. 예. 그 사실은 지난 19일 날 예. 그 신발 공장을 갔습니다. 신발 공장 이번에 뭐 북한에서도 은하수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평양 화장품 공장인데 예. 북한도 나름대로 화장품 공장인데 오늘 브랜드 이름이 은하수입니다. 은하수인데 예. 은하수라는 브랜드를 사용한 한 200여 종의 화장품을 생산한다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용어는 좀 다릅니다. 우리하고 뭐 스킨 이런 식의 좀 순 북한말을 사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저기를 방문했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예. 자신은 어떤 민생을 강조하는 최고 지도자다. 이런 북한 주민들한테 어떤 이미지 각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한 여동생 김여정 그리고 부인 이설주까지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역시 저 같은 3인의 등장은 지난 신발 공장에 방문했다고 최근에 달라진 모습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어떤 민생 행보적인 측면이 있고 예. 사실은 두 번째는 사실은 군사적 압박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냐 이렇게 큽니다. 왜냐하면은 군사 행보를 하면 사실은 그 한미가 정보 자산을 해서 김정은의 움직임을 관찰을 합니다. 어떤 패턴을 보이겠죠. 예. 그 자기네들로서는 어떤 전략적 위치를 노출할 수 있는 측면이 되고 이것을 만일에 사고 났을 때 본인이 신변에 극히 위험하다는 판단을 들 예. 수가 있고 과거에 한미 연합 공동훈련하면 항상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공개 활동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미국 참수부대가 네이비 11팀이 얼마 전에 끝난 한미 연합 훈련에 참가를 했다. 예. 그리고 주변에 앞서 그 세계 항모 감식단이 주변에 있고요. 이런 상황은 어떤 미국의 북한이 유사시에 준비된 상황 없이 바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예. 싶습니다. 김정은이 상당히 좀 여성 화장품이지만 관심이 있고 젊은 감각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던 게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화장품은 도대체 하품만 해도 너구리가 된다. 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 예. 너구리라는 것이 좀 설명을 하면요. 예. 북한 조선중앙 TV 보면은 북한도 일정 시간대 어린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예.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 그 어린이 프로그램 중에 너구리 형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거기에 북한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너구리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너구리를 이렇게 희화화했는데 예. 눈 주변이 까맣게 색칠을 했죠.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을 김정은이 소개를 했는데 의외로 이런 표현을 북한에서의 김정은 이야기는 말씀이라 그래서 그렇죠. 헌법보다 위했는데 근데 사실 좀 정제해서 이 관영 매체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좀 의외고 좀 예. 재미도 있었고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예. 데 대해서 북한 주민들도 그걸 보고 아무래도 좀 웃었을 것 예. 같아요. 이설주가 동행을 했고 김여정도 동행을 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의 꿈을 북한에서도 내가 이뤄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예. 북한도 역시 간단한 성형수술을 오래전부터 예. 했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면 2005년도 그 취재 때문에 평양을 가서 평양 제1백화점을 가봤는데 그때 북한의 여성 종업원이
한국의 기자들한테 저도 있었는데 네. 굉장히 깜짝 놀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요? 그래서 남한의 예.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시에 인위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그것이 왜 미인이냐? 예. 미인은 천연적인 미인이다. 그래서 그 당시 북한 여직원이 했던 얘기는 과거의 전통적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했던 남남북녀 관점에서 예. 어떤 그런 측면을 했고 그 이후로 북한의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서구화 형태로 닮아가기 때문에 예. 이 쌍꺼풀 수술 같은 성형 수술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 확인이 되고 있죠. 예.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여성 화장품까지 챙길 정도로 지금 민생 행보를 하고 네. 있고 도발은 조금 잠잠한 상황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갈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좀 이런 지금 북한 문제를 볼 때 선으로 봐야 된다라는 예. 얘기고 점점 그 사안 하나 보면 북한 문제가 북한의 움직임은 해석이 안 되는데 우리가 한미가 방어적 훈련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끝나면은 그 이듬해 3월까지 북한이 굉장히 잠잠해하는 경향이 이 패턴을 보여왔어요. 예. 그런 연장선에서는 볼 때도 이번에 역시 굉장히 좀 평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느냐. 예. 그 어떤 우리 어선들 송환시킨 것도 같은 측면. 일종의 평화 공세인데 중요한 점은 이 평화 공세가 다음 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항모강습단이나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도 미국의 대통령이 순방할 땐 그런 경호 강화 차원에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그냥 이런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도발을 했다 굉장히 심하게 곤혹을 치를 경우를 예. 대비를 해서 일단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방한 이후에 도발할 개연성이 상존한다. 이런 평가 중에 하나는 어제자 노동신문에 사실 핵무력에 관한 이야기가 또 언급이 됐어요. 예. 우리는 실전 단계를 다 이뤘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남은 쉽게 말해서 테스트가 몇 가지 남아 있다. 그래서 어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다소라도 느슨해짐을 틈이라든가 이런 어떤 경향을 보일 예. 때 급작스럽게 도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정보 당국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일각에선 거죠. 북한이 관심 끌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때를 노려서 오히려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좀 가능성이 좀 낮다. 앞서 예. 언급했던 지금 북한도 여러 가지 어떤 자료라든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진짜로 무엇이냐. 과거 대통령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니까 예. 그런 와중에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으라고 봅니다. 예. 다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이 나면 며칠 내 최대 3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이게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의회조사국이라는 것이 우리로 예. 말하면 입법조사처 같은 것이죠. 어떤 여야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외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예. 서울에 10킬로톤짜리 핵폭탄이 터져지면 한 번에 40만 명이고 50만 명. 이건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됐다는 기사 중에 하나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 맞습니다. 전면전이 나면 그렇게 나겠죠. 그러면 그 논리를 그대로 하면은 러시아의 10킬로톤 핵탄두가 5,000발이 있습니다. 그걸 미국에다 쏘면 브루스 베넷 같은 학자가 주장하는 건데 10킬로톤이면 20만 명이 즉사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곱하기 미국 사람 20억 명이 죽는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다 대는 이런 논법은 적용을 안 하고 굳이 한반도 상황에서 이런 식의 논법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우리가 무방비로 지금 북한에 대한 무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의 장사정법 방사포가 10,000명이 사망한다. 이 전제는 우리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북한이 쏘는 대로 다 얻어맞는다라는 전제하에 나오는 예. 거죠. 그런데 장사정법 방사파는 역시 이 서울 시내 아파트나 고층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유리창이 깨지면서 유사시에 파편이거나 부상자는 많겠지만은 예. 지하 공간이나 아파트 내부에 있으면은 역설적으로 그런 콘크리트를 뚫지 못하는 다소 약점이 있는 무기 체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굳이
미래전은 경향적으로 무기 체계가 발달되기 때문에 국지전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굳이 한반도 적용에만 관련해서는 수만 명이 죽는다, 수십만 명이 죽는다, 이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예.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최악의 상황은 대비하는 그렇죠.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 킬체인이라든가 어떤 삼축 체계 개념, 킬체인이라면 뭐냐면은 북한의 어떤 움직임을 순리시간 관찰하는 예. 거죠. 이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외신 뉴스를 100%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이 갖고 있다는 군사적 그 대응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엊그저께 끝난 뭐 합참 차원의 군사위원회라든가 MCM이라든가 SC 한미 연례비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미비점이 있으면은 그걸 작전 계획에 보완을 하고 예.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지금 한미 그 국방장관들이 만나는 정례적으로 만나는 것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만나는 거거든요. 이런 보안상 군사기밀상 이제 일반인한테 공개를 못한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앞두고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이어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